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에 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강조해온 진보정당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크게 와닿는데요. 네네. 네, 먼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주세요. 네네. 아주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뭐냐면요. 그동안 정치권이든 비정치권이든 성추행이 발생하면 항상 장기간 동안 의혹이었습니다. 의혹이 따라붙었죠. 그랬죠. 성추행, 성범죄 의혹.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의혹이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인정했고 또 이제 당 조직에서 진상조사를 펼친 결과 이건 뭐 이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의혹이 발표 때부터 붙질 않았습니다. 그냥 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렇게 됐고요. 네, 원래는 그러네요. 네. 의혹에서 인정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당사자는 뭐 법정 유죄 판결이 나도 인정하지 않았죠. 오해다 네.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국회의장까지 지낸 이제 보수 정치인이 골프장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네. 이제 저 성추행을 했고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네. 마지막까지 한 말은 그냥 손녀딸 같아서 그냥 이렇게 친근감 표시를 한 건데 이걸 성추행으로 오해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거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이 젠더 인권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실을 이제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이 나온 직후에 김종철 전 대표가 됐죠. 네. 바로 이제 사과문과 입장문을 내면서 굉장히 이제 이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 네. 성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대안도 냅니다. 이 당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일단 사퇴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의 이제 당기위원회에 자신의 징계를 일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신의 저열한 성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가 자신을 이제 정치적 동지로 신뢰를 표해줬는데 자신은 이것을 배신으로 갚았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런 이제 입장문을 냈고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피해자도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네. 이 피해자를 배복주 부대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피해자는 자신이다. 1월 15일에 저녁 식사를 겸한 면담 자리를 잘 마치고 차를 기다리려고 대기하던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어찌 보면 존경하는 당대표, 동지로부터 이런 이제 이 어떤 존엄을 훼손당하는 일을 겪고 큰 충격에 빠졌고 주말 동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월 18일에 당에 알렸고 당에서는 일주일 동안 비공개 진상조사를 통해서 가해 사실도 인정을 받고 모든 걸 확인하고 상황이 다 종료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보 정당인 만큼 정의당 내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제 이 가해자인 김 전 대표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적어도 이제 이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 점에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 법적 처벌은 이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어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어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네. 15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와서 택시를 타기 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금요일에 있었고 월요일에 장혜영 의원이 당에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김종철 전 대표도 뭐 이야기를 듣고 양쪽의 입장을 듣고 맞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김 전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리고 25일, 그러니까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비공개 조사 후에 네. 월요일에 정의당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젠더 인권위원장이자 부대표인 배복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정의당 내에서 심상정 전 대표죠. 네.
정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사실 오랫동안 당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당을 해체하는 수준에서 발전적 그야말로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이제 큰일이다.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오늘 정의당은 대책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위원회가 조만간 열려서 당에 대한 이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조금 전 속보를 보면은 이제 다가오는 4월 재보선에서 네. 아마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과 연대 없다, 네. 끝까지 완주하겠다 해서 지금 권수정 후보가 예비 후보가 지금 이제 입후보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김종철 전 대표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후보 또 부산시장 후보를 내선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강하게 일갈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또 성추행의 가해자가 된 상황인데 아마 정의당이 그럼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낼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아마 내지 않을 것 같고 정의당은 상당히 좀 고강도 내부 개혁에 돌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젠더 감수성, 양성평등 강조해온 정의당 대표였기 때문에 더욱더 네. 충격이 컸는데 전격 사퇴를 하고 당 대표가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의당이 해체 수순을 밟아서 좀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뭐 말도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활빈단 시민단체가 일단 경찰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고소를 원치 않은 만큼 네. 당 조직 차원에서도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에요. 네.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성범죄는 성추행 이 경우에는 친고죄가 폐지돼 있기 때문에 네. 제3자가 고발해도 수사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고발이 들어오지 않아도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하면 네. 자체 수사도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추행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다 인정하고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 공권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제3의 시민단체가 타인이라도 고발을 하면은 이건 좀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 물어봤더니 법조인들의 중론은 최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죄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당의 입장 등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뭐 징역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벌금형이 이제 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데 법적 처벌이 뭐 수사까지 착수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는 이 진보 정당 아까 표현한 말씀 중에서 이제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사실 이제 진보 정당은 양성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네. 이 진보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남성, 여성,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LGBT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도 또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양성평등이라고 썼는데 요즘엔 성평등 이렇게 부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진보 정당에서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강도 개혁 조치와 이제 법적 처벌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더 좀 흥미로운 것은 4월 재보선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논평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 경악할 일이 진보 정당에서 벌어졌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하는 상황입니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라. 네.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냐. 근데 오늘 또 정의당의 이 유호정 의원도 있죠. 젊은 유호정 의원이 민주당이 경악했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우리 당 내부의 일에 경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놀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피해 호소인 초기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이것도 지금 질타의 대상이고
사실은 어제 이 김종철 전 대표의 이제 입장, 이 정의당 발표가 나온 다음에 어젯밤에서야 국가인권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의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어제 또 같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의 재보궐선거의 책임은 아무래도 민주당 아니냐, 이게 다시 이제 재환기되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드디어 결국은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내놨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사실을 이제서야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어쨌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또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최근에 봐라. 이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또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모두 다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이 미투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보의 이중성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래도 정의당이 민주당보다는 100배, 1000배 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자정작용을 한, 어쨌든 깨끗이 인정하고 당대표도 물러난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은 평가한 셈인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황에서 4월 재보선에 또 이 느닷없이 터진 정의당발 성추행 문제 때문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가 대표를 고소한 사건이니까요. 법적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또 당에서도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각 당의 논평도 얘기를 하셔서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서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들과 저 장관을 향해서 양심 있으면 박원순 성추행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밝히기도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아마 사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어제 인권위 발표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야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 또 민주당 주자들의 이제 흠결을 부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는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날을 세우고 있고,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이 야권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좀 섭섭한 이야기도 토로했죠. 네. 지금 나는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안철수와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상호 예비후보, 또 박영선 전 장관은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선 예비후보에게 이 박원순 사건 사과하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오늘 공식 사과가 처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두 후보도 당연히 유세 과정에서든 뭐 TV 토론에서 질문을 받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사죄드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사과 이후에 저는 정치권이 이게 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보수 정당에서도 이 성추행 사건이 많이 터졌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집권당이라서 정말 조금 해이해진 건지,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떤 기강이 풀렸다고 해야 할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뭐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이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이 좀 같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야 되는데, 장혜영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 중에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다움, 가해자답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네. 피해자다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자신이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참 그럴듯한 남성조차도 이 여성을 존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회란 말입니까? 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존경받던, 신망받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서로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고, 저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가를 정치인이 한번 함께 성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오락가락할 상황이 이제 커 보이거든요. 네. 이 과도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등 혹은 뭐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의 문제일지. 근데 현장에서는 여권이 과거보다는 신장됐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지금 이 양성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학자들의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럼 여성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죠. 유리천정은 아직도 존재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아직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경단녀라고 얘기하지만 여성들의 뭐 독박 육아라든가 가사노동 분담률은 아직도 그렇게 깔끔하게 평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숙제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정치권이 이걸 외면해 오다가 엉뚱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게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완전한 성평등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지금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죠. 조금 더 정치인들도 근본적인 접근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와서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의견이 나왔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여름에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순서가 자, 서울시장이 실종됐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고 보니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당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제 박 시장에게 전달됐는가. 지금도 이제 그러한 미스테리들이 남아 있었는데 네. 문제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했지만 일단은 가해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다 보니까 법적 처벌은 중단된 거예요. 네. 공소권 없음 이렇게 끝났고 대신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이게 박 시장 개인의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시라는 굉장히 큰 조직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장 비서실을 필두로 해서 주변 참모들이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묵인과 방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 피해 여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이 젠더 특보라고 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오히려 박 시장에게 이 성추행 사실을 전달한 통로로 오히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성인권위원장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섞여 있었는데 법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묵인과 방조는 모두 다 무혐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딱 한 군데 이전에 법원에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게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고인 또 다른 피고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네. 피해자를 성폭행한 다른 서울시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책임 전가를 시도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지만 지금 피해자의 고통은 당신 때문이다. 유죄 판결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한 줄이 들어갔던 것이고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 어떤 그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밤 늦은 시간에 뭐 사진을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했던 것들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 박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네일 아트를 받은 손이 예쁘다며 이제 손을 만지고 한 것들이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성추행은 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직권조사 결과 내용을 의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는 이제 어려워졌지만 이 사실은 사실로 있다. 근데 이게 검경 조사와 똑같이 묵인 및 방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정황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제 국가인권위도 어떤 이제 이 범죄에 대한 묵인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은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지만 묵인 및 방조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요. 네. 사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희롱을 한 가해자일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상급 기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맞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훨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제 단서를 이제 단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이건 남녀 공히가 되겠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남성들은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야에서 모두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방 교육이라는 게 저도 뭐 대학의 겸임 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해요. 하죠. 예. 네, 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건 뭐 하잖아요. 네. 연간 몇 시간 받게 돼 있고 이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줍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보고 그치기도 하고 또 집체 교육을 뭐 몇 번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집체 교육은 다 사라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도식적, 기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왔던 것 아닌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방 교육인가. 그보다는 저는 이게 성평등 교육, 어떤 성존중 교육보다는 이게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적 정체성, 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제일 쉬운 건 남이냐 여냐를 성별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을 좀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과거 19세기부터 발전한 윤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윤리는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 타인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에게 대우하라.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걸 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은 또 뭐 동성 간에도 우리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는 것을 흔히 갑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범죄, 성폭력도 어쩌면 상대를 내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성적인 의미의 또 갑질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인격, 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무한 경쟁에 휩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본적인 체화하는 이건 제가 보기엔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네. 습관화하는 것들을 많이 도외시했던 것 아닌가 하는 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네.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혜영 의원이 남긴 또 글이 생각나네요. 뭐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는 뭐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이건 유엔 인권헌장에도 나오는 거고요. 네. 모든 인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야말로 이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네. 인권 자체가 이제 휴먼 라이트가 인간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권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번지를 그냥 싸고 있는 백화사전 속의 이야기처럼 치부하게 된 것 아닌가.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잘 이용해서 생산성을 뽑고 서로 이윤을 챙기는데 하나의 이제 도구로 상호관계를 맺어온 것 아닌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들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리고 이제 정치가 자꾸 권력과 결부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도 정치적 야망이 큰 분들은 좀 권위적인 분들이 아직 많아요. 아직 남아 있죠. 네. 네, 정치가는 사실은 서번트,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훨씬 시민들보다 낮은 시선을 가지고 시민들을 우러러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은커녕 이제 최근에 공무원이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 자동차 여기 주차하지 마라 네. 빼라 그랬더니 네. 나 공직자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화를 버럭 냈다는 이야기를 보고 네.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권위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보고회 네. 형식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죠. 시민 보고 대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소가 상징적이죠. 네. 중소기업 중앙회관 중앙회. 바로 며칠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일을 또 상당히 좋아했고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끝까지 이 장관직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불과 며칠 전까지 공무회의를 하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머리를 맞대던 이 추억이 새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난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이 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방역의 수장이기도 하고 어떤 피해 복구의 이제 또 수장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막 쏘고 있다가 이제 장관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핫 이슈는요. 뭐니 해도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는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서울을 다핵 도시로 만들겠다. 네. 사실은 서울이 노른자위가 어디냐 그럼 다 몇 군데를 짚는데 강남 3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한. 그런데 다핵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뭐 1000만 인구에 워낙 면적도 넓으니까 여러 거점들이 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으로 병행 동시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강북은 강북의 가치가 있도록 하고 강남은 또 강남의 가치가 있도록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의도를 딱 짚었는데 이게 나름 묘수이긴 해요. 여의도는 강남이 뜨기 전에 가장 서울에서 부촌이었던 곳인데 지금 워낙 아파트가 노후화됐는데 이 고가 아파트들이 이 재개발에 묶여서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여의도를 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의도 개발 공략은 우상호 후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상호, 박영선, 네. 우박 남매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 또 야당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반론을 또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분 컴팩트 도시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아서요. 네. 다음 주에는 이 부분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